징계권의 그 내용이 징계 요구권, 징계 의결권, 그 다음에 징계 처분권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권한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 교수가 어떤 비위가 있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총장입니다. 총장이 징계 요구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계위원회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학교 법인이죠. 학교 법인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학교 법인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그 교수의 어떤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징계 정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파면할 것인지 해임할 것인지 정직할 것인지 감봉할 것인지 등등의 징계 양정을 해서 그 징계 내용을 결정하면 그 다음에 징계 처분권자는 임용권자죠.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교수의 임용권자는 총장이 아니라 학교 법인입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에서 이사장이 징계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공무원에 국가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가정합시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비위가 있다 하면 징계 요구자는 소속 장관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었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계 요구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는 보통 이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그 징계 의결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파면 해임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 파면 해임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가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대통령이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름으로 징계 처분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면 해임이 아니고 정직이나 감봉 같은 견책 같은 그런 가벼운 그보다 파면 해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되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계 처분권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뭐 아까 중원부에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계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이게 징계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그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무원에게 이 징계 절차에서 어떤 절차적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징계 의결의 요구가 아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요구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재량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자 입장을 볼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재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징계를 할까 올릴까 말까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확실시 되면은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량 행위냐 아니냐고 이제 학자들 따라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회부할까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 요구를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어차피 따져가지고 그 해당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이 섞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의결 요구도 아까 말한 징계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의를 해야 된다. 아까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금품 향응 수수라든지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공금횡령이나 유용 같은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5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회부가 되면 징계위원회인데 징계위원회는 우리가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거고, 그다음 보통징계위원회라는 것은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예를 들면 기관의 장이 되는 그런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중앙기관의 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설치 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이제 그 보통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가 되고요. 그 다음 특별히 이제 교육공무원이나 경찰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특별징계의결기관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징계 혐의자에 관해서는 그 신분상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에 있어서는 징계 혐의자의 경우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이제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출석 통지서를 교부해가지고 징계 혐의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 혐의자가 나는 출석해서 진술하지 않겠다 하고 진술을 포기하거나, 그때는 이제 진술 포기서를 받아가서 그 서류에 첨부해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굳이 징계 혐의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면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왜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그런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아예 출석 통지서 그 자체의 수령을 거부했다 이런 경우에는 출석을 포기한 것을, 진술을 포기한 것을 이렇게 하고 서면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석 통지서를 교부해서 출석하게 해야 되지만, 본인이 진술권을 포기해버리면 서면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신문도 하고, 또 필요하면 관계인을 출석해서 또 신문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도 할 수 있고, 또 학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나 감정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의 징계를 할까 징계 양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하려면 징계위원회에 위원이 최소한 5명 이상 출석해가지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제 하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동수가 예를 들면 그 과반수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이제 그 불리한 의견에다가 과반이 될 때까지 불리한 의견에다가 유리한 의견을 첨부해서 확정되는 가장 그 유리한 의견으로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의결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처분이죠. 징계 처분권자, 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칙적으로 징계 처분권자는 임용권자다. 따라서 파면 해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가 해야 되고, 그러나 파면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중앙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징계 처분하고, 그 외에 보통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계 이 처분의 성질입니다. 그 징계 처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사입니다. 그리고 또 징계의 어떤 사유의 경중과 그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징계 대상은 되지만
그동안에 이제 공무원 근무하면서 했던 근무 실적이나 근무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재량행위다. 그럼 재량행위는 이 징계권자의 아까 말한 징계 요구권, 징계 의결권, 그다음 징계 처분권 있는데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면 결국 징계위원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징계를 할까 말까 하는 것, 그다음 징계를 하는 경우에 어떤 내용의 징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량을 징계위원회가 가지고 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의결기관이거든. 징계위원회 의결기관이니까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징계처분권자는 구속됩니다. 그래서 징계처분권자가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징계권자 중에서 징계위원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에 구속되어서 그대로 징계처분을 해야 된다. 다만 징계처분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징계위원회 징계양정이 자기 본인 생각에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직권 징계위원회다가 직권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는 그 위에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으니까 다시 그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구속되는데 다만 징계위원회 의결한 징계를 중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을 가질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재량행위니까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니까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니까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청, 행정심판이죠.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서 징계처분권자가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왜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되는가든 처분 사유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처분 사유서를 교부를 하고 그것도 처분서 교부할 때 거기다가 징계 의결서 또 징계 부과금이나 징계 부과금 결정서 뭐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그 징계 혐의자, 징계 대상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 교부를 하지 않으면 처분 사유서의 교부라는 어떤 절차가 없으면은 이거는 또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라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왜 이런 처분 사유서를 교부를 하는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그 행정 절차에 보면 나오는데 행정 절차법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 어떤 침익적인 어떤 처분할 때는 왜 이 처분에 미리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하는 것은 처분할 때는 반드시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사유를 적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선 처분을 하는 행정처 입장에 볼 때는 자기가 이런 그 처분을 하면서 왜 이런 처분을 하는지 처분 사유와 그 다음에 처분 근거 법령 이런 거를 적시를 하면서 내가 이 처분을 그 법령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되죠. 이제 이런 신중하게 하게 한다는 거고 또 상대방 입장에 볼 때는 행정기관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사유로 이런 처분을 하게 되는지 알므로써 아니 이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른 사유가 있다거나 자기가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어의 어떤 기회를 잘 포착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두고 있거든요. 처분 사유서의 교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유북이제 그거를 처분할 때는 이유북이다.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제시한다. 이게 이유북인데 이 징계 처분할 때도 처분 사유서 교부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징계 처분 자체는 위법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거를 또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은 뭐 징계 처분과 일사부재 원칙이 나오는데, 뭐 동일한 징계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징계 처분하는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제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데 또 옛날과 같은 사유에 또 직무상 의무 위반이 된다면 또다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또 징계 처분하는데 수개 징계 처분 사유가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해보니까 그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이제 이건 법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법원에서 징계 처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가서 어떤 내용의 징계 처분했는데 그 중에 법원이 심리를 해보니까 일부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러한 내용의 징계 처분하는 것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설사 그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을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징계 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처분의 종류에는 그러면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의 징계를 하는가 하는데, 징계 이 처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직위해제가 있었죠. 직위해제. 직위해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또 근무 성적이 또 불량하다거나 이렇게 해서 3개월 대기 명령 같이 시켰다가 그 보직을 안 주고 직권 면직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그 징계 처분을 전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로 해서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하고 3개월 내에 보직 못 받은 직권 면직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도 징계 처분에서와 같은 내용의 어떤 절차적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징계 처분의 종류, 파면 해임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공무원에서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인데, 파면하고 해임이 이제 어떤 내용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공무원 결격사유 할 때 봤지만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파면 등록 5년 이내에는 공무원의 직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파면과 해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해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 해임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인데 또 하나 이제 유의할 것은 금품이나 향응수수, 그 다음에 이 횡령이나 유용, 이거는 아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징계시효에서도 이미 5년이죠. 일반적으로 3년인데 5년. 그래서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퇴직급이나 퇴직수당 일부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야기하면 탄핵이나 그 다음에 파면, 징계 파면된 경우, 그 다음에 해임의 경우에는 금품, 향수수, 공금, 유용, 횡령 이런 경우로 해임 징계된 경우에는 퇴직금,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받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파면과 해임은 차이가 있죠. 파면은 어떤 경우에도 다 퇴직급여,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에 하나
그것을 이유로 한 해임에 한해서 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런 불이익이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파면과 해임의 그 차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무에 가보면은 이 보통 경우에 이제 비유했을 때 조금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관용적인 뭐랍니까 이렇게 좀 표현이 좀 한데 좀 법적으로 말하면 감경해주고 싶다. 이럴 땐 조금 봐줘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파면은 안 하고 해임 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직은 상실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겠고 또 더 극한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징계를 받으면 파면 해임 될 수 있으니 자진해서 사표를 내거나 의면직 그런 거를 뭡니까 권고사직이죠. 사직을 권고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빨리 징계하라 이런 또 신문 보도 일반인들이 징계 요구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등이라는 건 뭐 이름 그대로 1계급 아래 직급을 내리는 건데 공무원 신분은 보유를 하죠. 계급이 강등되면서 3개월간 강등된 것뿐만 아니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를 못합니다. 직무 종사를 못하니까 당연히 본급이 보수가 전액이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은 기간이 1개월 내지 3개월 기간 내에 정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간 때 직무 종사 못하고 직무 종사 못하니까 정직 기간 내는 보수 전액이 감액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승진이나 승급이 18개월간 보류된다, 제한된다. 이게 정직 그렇고요. 감봉이라는 거는 이제 1개월 내지 3개월 내에서 급여를 깎는 것인데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3분의 1 감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진 승급이 이 감봉이 있게 되면 12개월간 제한이 된다. 이런 게 있고 견책이라는 거는 이제 전과가 있으면 훈계하고 회계하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경우에는 6개월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징계로 한 것은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그 다음에 정직 6가지를 중징계로 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고라는 게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공무원법상의 어떤 징계의 종류는 아닌데 실무상 가벼운 징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고는 이 공무원 신분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고 처분을 했다. 예를 들면 경고의 어떤 징계를 받았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은 너 법적 지위의 변동을 생긴 것이 아니니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소가 각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고의 경우에도 이 자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내부의 어떤 행정기관 내부의 어떤 행정 규칙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불문 경고 조치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경우에 이 경고 조치를 당하면 예를 들면 거기에 인사기록부에 1년간 등재가 되면 그 기간 내에는 장관 표창이나 어떤 그 표창, 도지사 표창 같은 그 표창을 받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불이익이죠. 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불문 경고 조치를 받은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앞에 표창 받아놓은 게 있다면 그 표창 때문에 다른 징계사유가 감경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불문 경고 조치를 받은 게 있다면 그런 표창 받은 거를 자기 어떤 징계사유, 감경사유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제약을 받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 경고가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불문 경고 조치 이런 걸 받았더라도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기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한 표창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징계사유가 생길 때 징계를 감경하는 사유로서 이 표창 공적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처분성을 가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그 불문 경고 조치가 잘못됐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이법 부당하게 됐다. 이런 경우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 부과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징계 부과금이라는 것은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금품 향을 수수하거나 횡령유용을 했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득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징계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징계 부과금이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징계에 대한 결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자 징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 대상자가 불복을 해서 예를 들면 소청을 제기를 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위법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가 되거나 또는 무효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그 경우가 이제 그 내용이 위법보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이유가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의 어떤 구성, 징계위원회 아까 5명 이상이 징계위원 출석해서 이렇게 되는데 4명이 출석해가 했다. 이렇게 되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징계 절차에서 예를 들면 출석해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았다거나 등등등 이런 게 있다면 징계 절차 위반으로 그래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거나 또는 어떤 법령의 적용이나 점검 및 사실관계가 명백한 흠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너무 과하다, 징계 양정이나 징계 부과금이 과다하다, 재량권 이탈납니다. 이렇게 돼서 무효나 취소가 됐다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 되면은 다시 그 징계 처분권자 다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럼 아까 말한 소청이나 판결,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처분권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징계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